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는 그저께 수준까지 또 밀렸던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흐름인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인 흐름은 선물 약세 그리고 하방 약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 선물 쪽에서 다시 또 하루 만에 한 4,700계약, 거의 5,000계약가량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역시 아직도 이런 그 선물 쪽이 현물 쪽의 시황을 좀 흔들어 놓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볼 때 헷갈릴 게 없어요.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하시면 시장을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하루 이틀 미리 앞서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웹도덕 상황이 변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웹도덕 상황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오늘도 한번 그걸 예를 한번 드려 말씀드리면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선물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 초반에는 그 월요일 날 8,700계약, 어저께는 1,000계약 매수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5,700계약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부터 먼저 오늘 약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코스피 200, 그러니까 선물과 연동된 코스피 200에서 이제 시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중심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니까 지수는 당연히 떨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변동성 장세라는 것이 결국은 선물은 위아래로 이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올라가도 수익이 나고 떨어져도 수익이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 쪽에서는 사실 현물 쪽에서는 별로 중심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가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는 마음대로 이렇게 지수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물 쪽에서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종합주가 지수가 선물의 흐름에 의해서 또 휘둘리는 상황인데 특히 선물 지수가 이번 주 흐름을 보시면은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33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261.55포인트인데 이 자리에서 저항선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저항선이 생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선물 주도에 의해서 현물 시장이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선물의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거나 시장을 예측할 때 선물의 이런 변동성의 흐름을 계속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수급상의 특징은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바로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 선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지난 6월물에서는요. 이제 6월달 초흐름 속에서는 계속해서 6월물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누적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만기일 지나면서 청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포지션이 하방 쪽으로 잡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보시면은 주 초반에는 선물 순매수를 보이는데 오늘 선물 쪽에서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께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할 때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물 매매 동향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물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급장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포지션을 크게 늘렸다라는 점. 이제 이게 되겠죠. 네. 다음 좀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쪽은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세에서 좀 그래도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셨다는 업종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최근에 이제 업종별 흐름보다는 이제 제가 왜 최근에 이제 LG그룹 관련주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안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의 흐름, 선물에 의해서 주도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현물 시장 쪽에서의 주도주는 없어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강력한 저항 라인이 설정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미 고점이 형성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LG 그룹 관련주들 왜 자꾸 보자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업종별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2등을 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새롭게 재평가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시세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 LG 이노텍은 안 밀렸어요. LG 디스플레이도 크게 안 밀렸죠. LG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안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사서 가져가면은 시장의 변동성과는 상관없는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LG그룹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재평가되고 있는 대형 우량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향후 시장의 모멘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할 때 계속 저는 이제 중국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까지 이제 중국 시장의 경우는 한 이틀 동안 눌림목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게에서는 아직까지 추세는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했을 때 오늘 또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 중 업종 종목 중에 하나는 화학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물론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전히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섹터,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한번 저점이 형성됐던 그 기계 관련주 쪽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아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좀 시장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향후 모멘텀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산업재 종목들, 특히 이제 화학이라든지 기계, 철강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관심주 섹터에 늘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도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을 포함해서 소형주 쪽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쪽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오늘이 이제 코스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제 시세가 나고 있지만은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이제 허준식 해설위원께서 그 이제 전기차 관련 테마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테마는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뭐 오전 초반 국면 속에서는 로봇 관련 테마들이 아침에 올라갔다가 위에 꼬리를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테마별 흐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단 움직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코스닥 안에서도 시가총액 5위까지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뭐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반도체, CJ 오쇼핑, CJ ENM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는 가운데 하락 추세가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테마주들 따라다니는 대응보다는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 우량주 중심의 대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나타나는 테마 흐름을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저는 지금 코스닥은 사실은 지금 가급적이면은 매매를 좀 자제하자는 측면인데 그 가운데서도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면은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 우량주 섹터, 뭐 예를 들어서 뭐 CJ ENM이라든지 쇼핑 관련주 아니면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으로 국한해서 눌림목 공략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시스템 살펴봤습니다.